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메이저리그 기자 제프 파사는 프레디 프리먼의 다저스행이 확정되자 지난 20년간 최고의 라인업은 오레이 다저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파사는 채 한 달도 지나기 전에 이 말을 수정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클리브랜드 가디언스의 호세 라미레스를 데려올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2020년 토론토는 블라디미르 게레로를 3루수로 쓰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을 통해 케반 비지오도 3루수로 쓰면 안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토론토는 새로운 3루수를 영입합니다. 현역 3루수 중 최고의 수비를 자랑하는 맷 체프먼을 오클랜드에서 데려온 거였습니다. 사실 토론토 팬들이 원한 3루수는 따로 있었는데요. 현역 최고의 3루수라고 할 수 있는 호세 라미레스였습니다. 호세라는 이름을 뒤집으면 세호가 되고 개그맨 조세호 씨와도 닮은 면이 있기 때문에 세호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라미레스는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7년 이후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가 마이크 트라웃과 무키 베츠에 이은 3위이며 지난 5년간 클리브랜드에서 뛰면서 MVP 3위 내에 3번을 들었던 선수입니다. 라미레스의 가치가 더 높은 건 엄청나게 저렴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인데요. 끝까지 연장 계약을 거부했던 린도와 달리 라미레스는 서비스 타임 2년차가 끝난 후 5년 2,6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맺습니다. 이에 원래대로라면 2020 시즌 후 FA가 될 수 있었던 라미레스는 7년차였던 지난해 940만 달러를 받았고 8년차인 올해는 이미 행사된 옵션을 통해 1,200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1,300만 달러 옵션이 있기 때문에 매년 MVP급 활약을 하는 선수를 2년 동안 2,500만 달러로 쓸 수 있는 겁니다. 2년 2,500만 달러는 체프먼이 트레이드 후 토론토와 맺은 계약에 해당됩니다. 스포트랙은 라미레스의 현재 시장 가치를 연평균 3,020만 달러, 7년 2억 1,150만 달러로 측정했는데요. 만약 라미레스가 연장 계약 없이 2020년 MVP 2위를 하고 FA 시장에 나왔다면 그 이상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라미레스를 클리브랜드에서 데려오려면 엄청난 유망주 손실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결국 토론토를 포함한 많은 팀들이 클리브랜드에게 연락을 했다가 포기를 했고 토론토는 맷 체프먼을 데려왔던 건데요.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와 라미레스의 연장 계약 협상이 쉽게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클리브랜드는 2년 2,500만 달러 계약이 남은 라미레스에게 4년 8,900만 달러를 추가하자고 했다가 거절을 당했고 다시 5년 1억 400만 달러를 제안했다가 이번에도 거절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계약의 경우 총액이 6년 1억 1,400만 달러, 두 번째는 7년 1억 2,900만 달러가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스포트랙이 매긴 2억 1,000만 달러의 시장 가치와는 거의 1억 달러 차이가 나는 겁니다. 첫 번째 계약에서 라미레스가 크게 양보를 했고 그 기간 엄청난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클리브랜드가 양보할 차례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에반 롱고리아입니다. 2008년 롱고리아는 메이저리그에 데뷔하고 일주일 후에 6년 1,75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옵션 3년을 붙이게 되는데요. 템파베이는 6년 계약에 5년이 지났을 때 2017년부터 시작하는 6년 1억 달러 계약을 롱고리아에게 추가로 주게 됩니다. 2012년은 롱고리아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의 절반도 소화하지 못했을 뿐더러 31세부터 시작하는 계약을 4년 당겨서 맺어준 거였기 때문에 롱고리아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해주는 계약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클리브랜드가 라미레스에게 한 제안은 한 번 더 몸값을 깎아달라고 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문제는 클리브랜드 구단의 운영 방식인데요. 리차드 제이콥스 구단주 시절 현재 프로그레시브 필드로 불리는 제이콥스 필드를 새로 짓고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클리브랜드는 2000년
레리 돌란이 새로운 구단주가 되면서 씀씀이를 줄이게 됩니다. 레리 돌란이 그래도 자체 방송국인 스포츠타임 오하이오를 설립하는 등 투자를 하기 위해 노력했던 반면 아버지가 은퇴하고 구단을 물려받은 폴 돌란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긴축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팬들이 답답한 건 쉐인 비버, 잭 플리색, 칼 퀀트릴, 에런 서발레, 트리스탄 맥킨지의 선발진이 워낙 젊고 저렴한 데다 엠마뉴엘 클라세라는 확실한 마무리도 있기 때문에 타선에 조금만 투자를 하더라도 강력한 전력을 선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팀이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현재 클리브랜드의 페이롤은 피츠버그, 볼티모어, 오클랜드에 이은 메이저리그 27위로 26위가 애리조나, 25위가 마이애미, 24위가 캔자시티이다 보니 하위 7팀 중 리빌딩을 하지 않는 유일한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팀의 핵심 선수이자 팀의 간판 선수인 호세 라미레스에게 충분히 기분이 나쁠 만한 제안을 한 겁니다. 이에 클리브랜드 구단은 라미레스와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가장 가치가 높은 시점인 지금 전과는 다르게 반드시 팔겠다는 각오로 다시 협상 테이블을 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멀리 올라가면 스칸놀렌, 가까이는 무키 베츠와 프란시스코 린도어가 팀의 연장계약 협상을 거절한 후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되고 그 팀에서 연장계약을 맺은 경우입니다. 라미레스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틀림없이 많은 팀들이 달려들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구단주의 재산이 랭킹 2위이며 승용님이 전해준 것처럼 적극적인 투자를 할 이유가 존재하고 사치세 기준까지도 4천만 달러가 남아있으며 좋은 유망주 카드를 지키고 있는 토론토는 가장 유리한 상황을 차지하게 됩니다. 클리브랜드가 필요한 게 야수 유망주인 반면 토론토는 포수 유망주 가브리엘 모레노, 내야수 유망주들인 오렐비스 마르티네스, 조던 그로샨스, 오토 로페스 등 클리브랜드의 구미를 당길 만한 유망주들을 잔뜩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론토는 체프먼을 데려왔기 때문에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구 방위대를 만들기로 결심한다면 케반 비즈오가 불안한 이후에 호세 라미레스를 모셔올 수 있습니다. 라미레스는 2018년부터 3루에 고정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2루와 3루를 같이 보던 선수였습니다. 정말로 라미레스가 오게 될 경우 토론토 타선은 실로 어마어마해질 전망인데요. 1번 중견수 조지 스프링어, 2번 1루수 블라디미르 게레로, 3번 2루수 호세 라미레스, 4번 우익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5번 유격수 보 비쉣, 6번 좌익수 루데스 구리엘 주니어, 7번 지명타자 알레한드로 커크, 8번 3루수 맷 체프먼, 9번 포수 데니 젠슨으로 지난해 MVP 2위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와 2020년 MVP 2위 호세 라미레스가 연달아 등장하게 되고 라미레스가 스위치 히터이기 때문에 부족한 좌타선의 힘도 좋아지게 됩니다. 8번 타자인 체프먼은 2019년에 홈런 36개를 쳤던 선수인데요. 이 정도라면 폴락이 사라진 다저스보다 훨씬 더 강한 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고는 토론토의 결심보다도 그리고 클리브랜드의 결심보다도 라미레스의 생각일 것 같은데요. 클리브랜드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라미레스가 원클랩맨으로 남기 위해 또 한 번 디스카운트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클리브랜드도 트레이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식의 디스카운트는 선수가 배신을 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연 클리브랜드는 이번에는 정말로 라미레스를 트레이드하게 될까요? 토론토는 라미레스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개막일을 하루 앞두고 크랙 킴브럴이 애틀란타를 떠났던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클리브랜드는 마무리 엠마누엘 클라세와 연장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클라세는 2년차부터 6년차를 커버하는 5년 2천만 달러 계약에 동의했는데요. 옵션이 2년 모두 행사되면 7년 3,800만 달러가 되고 옵션의 기준이 올라가게 되면 7년 4,400만 달러 계약이 된다고 합니다. 이 계약을 보면서 속이 가장 쓰릴 팬들은 텍사스 팬들일 것 같은데요. 2018년 5월 텍사스는 29살짜리 포수를 주고 샌디에고에서 20살에 클라세를 데려옵니다.
네, 클라세를 내준 건 샌디에고 프렐러 단장의 또 다른 삽질인 겁니다. 2019년 평균 99마일 커터와 함께 등장한 클라세는 텍사스 불펜의 해답으로 기대됐는데요. 하지만 에이스가 필요했던 텍사스는 클리브랜드에서 코리 클루버를 데려오면서 딜라이노 드실즈와 함께 클라세를 내주게 됩니다. 고향팀에 온 클루버가 2020년 1이닝 만에 시즌을 마감하고 부상으로 시즌을 시작하지 못한 클라세가 금지약물 검사에 걸려 80경기 출장 정지를 받게 되자 양쪽 다 실패한 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대용근 부상에서 돌아온 클라세는 지난해 커터의 평균 구속이 100마일이라는 충격적인 구위를 선보였고 단숨에 가장 뛰어난 구위를 가진 마무리가 됩니다. 올스타전을 전후로 살짝 부진했던 클라세는 지난해 마지막 32경기 성적이 32와 3분의 2이닝 1자책, 평균자책점 0.28이었습니다. 이에 호세 르클럭과 너무 급하게 장기 계약을 맺었다가 낭패를 보고 현재 확실한 마무리가 없는 상태인 텍사스로서는 클로버의 1이닝에 클라세를 태운 셈이 됐습니다. 반가운 소식들도 있었는데요. 캔자시티는 바비 위트 주니어를 개막전 로스터에 넣기로 했습니다. 디트로이트도 2020년 전체 1순위 지명자인 스펜서 토켈슨을 데뷔시키기로 했습니다. 개막전 로스터에 들어간 루키들이 신인왕 투표 3위내에 들거나 MVP 투표 5위내에 들면 3년간 추가 지명권을 주기로 한 조치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비 위트 주니어는 파이프라인 1위, BA 3위 유망주이고 토켈스는 파이프라인 4위, BA 5위로 동시에 데뷔하는 두 선수의 대결이 정말로 재밌게 됐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